지난달 17일 취재진은 제보자를 만나기 위해 충남 홍성의 한 카페를 찾았습니다. 제보자는 한밤중 불편한 몸으로 청소하는 노인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여줬는데요. 놀라운 건 그 노인은 바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 대체 그 요양병원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어르신들 상대로 돈을 우려먹는 거예요. 이거는 답이 안 나와요. 해당 요양병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병실 바닥에 아무렇게나 놓인 소변백은 요로 감염이 우려됐고 병상 주변은 지저분했습니다. 게다가 한 환자의 손은 압박붕대로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딴 데는 안 나오시나요? 오늘은 일이 잘겠어요. 전화로 하고 왜 헬스는 없을 거예요. 오늘 만나는 무슨 일 있으면 일요일은 식사 시간, 힘겹게 식사하시던 할아버지가 낯선 취재진에게 부탁을 합니다. 몇 시까지만 줘. 몇 시가 되게 아니에요, 손님이 할아버지. 몇 시간만 되게 손님한테 하는 거 아니야. 취재진의 도움으로 식사를 잘 하시는 할아버지. 그런데 취재진의 눈에 할아버지의 손이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손이 많이 부었네. 수저를 들기 힘들 정도로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못 먹잖아. 근데 왜 아까 혼자 먹고 있었어요, 밥을? 누가 안 먹여줘요? 그럼. 중증 환자는 더 심각했습니다. 도움을 기다리다 배고픔에 지쳤는지 힘들게 수저질을 해보지만 흘린 게 더 많아 보입니다. 더구나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환자가 다른 환자에게 물을 달라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줌이 많이 나오는데 너무 많이 나온다고. 오줌 많이 싼다고 물 못 먹게 해요? 하지만 이 환자는 갈증보다 더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바로 심한 욕창인데요. 얼핏 봐도 15cm 정도의 욕창. 한눈에도 꽤 심각한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왜 생겼어요? 움직이자, 그냥. 사람들이 안 움직여서요? 많이 아플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이 났고. 이 병원의 중증 환자들은 거의 대부분 심한 욕창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많이 그래요? 또 감들이 많이 좀 움직여줘야겠네, 그럼. 우리가 택배로 가족처럼 돌보고 치료해준다는 요양병원. 하지만 오히려 환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난달 23일 시사기획맥 취재진이 집중 고발한 충남 홍성의 한 요양병원의 실태는 환자 인권유린 의혹은 물론 시청자의 많은 공분을 샀습니다. 그런데 특정 병원의 문제가 아니었나 봅니다. 방송이 된 뒤 요양병원에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는 가족들의 제보가 이어졌는데요. 그들의 소가리에 숨겨진 요양병원의 특수성과 그 구조적 문제점을 시사기획맥에서 후속 취재했습니다. 취재진은 요양병원에서 어머니를 잃을 뻔했다는 제보자를 만나기 위해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이 제보자는 병원 측이 처방한 약물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무도 몰라. 그러나 그때 무슨 일이 있겠어. 뒤에 약을 가대. 약을 잘못 먹어갖고 뭐 피도 싸고 그랬다고. 허리만 아팠지 정신 건강은 좋았던 어머니. 하지만 입원 뒤 사경을 헤맬 만큼 정신이 혼미해졌다고 합니다. 밤에서 이렇게 노란 게 동동동 뜨더라고. 그리고 이건 뭐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그건 뭐 약을 좀 넣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3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뭐 하혈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불안하니까 이제 나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빨리 큰 병원으로 옮기자고. 극심한 하혈과 생사의 갈림길에서 큰 병원에 옮겼는데 병명은 어이없게도 영양실조였습니다. 진료비 청구서인데 병원에 20일 동안 입원하면서 그건 500만 원 가까이 나한테 부담을 줬는데 정확한 병명은 안 나왔어요. 안 나오고 약을 많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 자기들이. 내가 진짜 억울하게 이렇게 당한 것 같아요 이거는요. 재활 치료를 받으러 간 요양병원에서 오히려 더 큰 병을 얻어 나왔다는 피해자 가족. 하지만 이런 피해를 호소할 곳이 없어 소가리만 했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했다가 약물 과다로 피해를 본 경우는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치료에 쓰이는 약물이 오남용되고 있다는 이야기. 취재진은 요양병원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관계자들의 증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요양병원은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좀 많이 떠들거나 이러면 낮밤이고 뭐고 거의 재워요. 아버님이 멀쩡했는데 병원에 갖다 놔놓고 한 달 있으니까 거동이 불편하고 뚱뚱한 소리 자랑이 하고 전부 이런 식이에요. 그것은 이 환자의 진료를 해결하는 처방력이 맞지 않다는 소리 아닙니까, 답은. 양심을 저버린 일부 의료진의 부도덕한 행위는 노인 환자들과 가족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는데요. 이 밖에도 간병인과의 문제로 고통받는 환자들과 가족들은 또 있었습니다. 거리 한복판에서 피켓을 들고 있는 한 할아버지. 무슨 영문인지 취재진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병원하고 싸울래야 싸울 수도 없고 연약학시 짝이 없는 노인네가 이러지 않고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1인 시위 할 겁니다. 1인 시위를 하는 할아버지를 보는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면 먼저 말할 것 같아요. 나이 먹어가면서 걱정스럽지 이런 거를 보면은. 취재진은 할아버지의 사연을 들어보기 위해 집을 찾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지금 현재 입술 있는 부분에 두들겨 패서 지금 입이 부어있는 상태입니다. 환자가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아프니까. 몸에 멍이 들어있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이후로 할머니의 거동이 불편해졌다고 말합니다. 하루도 일어날 수가 없어. 걷지를 못하지. 엉덩이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제는 이 무릎이 굳어져 나가요. 함께 산책할 수 없는 것이 가장 속상하다는 할아버지. 하지만 더 큰 건 병원 측의 태도였습니다. 우리 안 때렸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법적으로 해. 원장 한 마리는 그거 말 한마디밖에. 법적으로 해 임마. 그렇다면 할아버지의 주장에 대해 병원 측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취재진은 병원 측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리는 여기 줄을 서 있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대기해야 돼요. 좀 발작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놨었나 봐요. 그러니까 묶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이 양반들이 그걸 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사람의 심리거든. 이렇게 물어뜯으려고 그러다가 입술이 붙었나 봐. 그거를 우리가 폭행했다 이거야. 결론은 이거예요. 하지만 사실 여부를 확인할 길은 없고 그래도 할아버지는 병원을 상대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건 아내 때문이었습니다. 어제 보나 오늘 보나 내일을 보나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마음은 변함이 없죠.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아픔이 더해가는 거고 아주 이거는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이에요. 소리 들어. 아내가 좋아하던 노래를 부르며 간호 중인 할아버지.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현장 증거가 없는 이상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취재진은 요양병원에 모신 어머니가 폭행을 당했다며 억울하다는 또 다른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부모처럼 돌본다는 요양병원에서 어머니가 간병인에게 맞았다는 것. 병원에 갔다가 어머니 막 우시길래 왜 그러냐니까 간병인한테 맞았다고. 그럼 제가 처음에 눈이 빨개져가지고 계시길래 엄마 너 왜 그랬지만 나 맞았어 하면서 막 엉엉 우시더란 얘기죠. 한쪽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부어있는 얼굴. CT 촬영 결과 코는 부러져 있었습니다. 병원 측에 간병인 교체를 요구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어머니 불안해할 수가 있으니까 간병인을 교체하든지 아니면 병실을 좀 옮겨주든지 이런 걸 여러 차례 제가 부탁을 드렸을 때죠. 하지만 하나 시정된 게 없었습니다. 알았다고 하면서 그냥 그대로 그냥 놔두더구만요. 제보자는 구타로 인한 명백한 폭행으로 밝혀진 이상 고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저게 상해진단입니다. 병원에서 여기 보면 구타라고 명시까지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답도 없고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했을 때는 이거 도대체 어디에 하소연할지 그래서 이걸 끊어가지고 제가 관할 경찰서인 파주경찰서 민원실에다 신고하게 된 겁니다. 제보자의 주장대로 정말 간병인이 환자를 때렸을까? 할머니가 눈 부위에 맞아가지고
멍이 든 상태고 또 코 주위에 함몰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조선족 간병이라고 확인이 됐는데 지금 사건 이후에 간병인이 종적을 감춰가지고 소재 수사 중인데 지금 소재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수사에 어려움은 있지만 분명 폭행은 맞다는 이야기에 취재진은 해당 요양병원을 찾았습니다. 한참을 기다리자 나온 직원. 뭐 하시는 거야 지금? 에? 지금 뭐 하시는 거야 지금? 무슨 이야기 들어요? 간병인 폭행 실랑이 끝에 병원 측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개인 사업자예요. 우리하고의 고용관계는 아니에요. 간병이라는 근무자라는 문제긴 한데 병원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간병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자 때를 만들어서부터 먼저 판명을 해달라 이거야. 그죠? 우리도 법적 제재 받고 조치하고 다 한다고. 우리도 처벌 받을 거 다 받고. 제보 내용의 대부분은 환자와 가장 가까운 간병인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간병인 관련 제도가 없습니다. 요양병원의 환자 치료에 가장 중요한 간병이, 즉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것들이 하나도 법 제도에서 보장이 안 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하고 우리나라 의료법이나 건강보험법에 굉장히 심각한 구멍이 난 상황이라는 거죠. 간병인들은 병원이 직접 고용한 게 아니라 병원에 계약된 간병인 협회를 거쳐 파견돼 일하는 이른바 특수 고용자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발생하는 간병인 문제에 대해 책임지는 곳은 없고 환자와 가족들이 피해를 전부 떠안는 겁니다. 제도권 밖의 간병인들. 취재진은 요양병원에 들어가 봤습니다. 숙련된 교육 없이는 환자를 돌보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이분들은 식사를 아예 못 하시는 거예요? 식사 비용이 없어요. 서로 주입을 하셔야 해요. 운동사들이 주입을 해줘야 돼요. 그 상태에 따라서 환자마다 접종량이 특히 중환자실 간병인들은 피딩줄, 일명 콧줄 식사 공급부터 환자의 가래를 뽑아주는 석션 등 의료 행위를 도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가래가 이렇게 많이 나와. 힘들게. 가래가 몇개 안 빠지면 여기 나와. 간호사신 것 같아요. 그런데 간병인들 사이로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려옵니다. 환자 상태를 살펴보던 간호사가 간병인을 호되게 나무랍니다. 됐어요? 아니, 안 건드렸지. 본심 놓고 안 건드렸어요. 교관님, 이거 너무 이렇게 해놓으면 안 돼요. 환자의 석션, 피딩줄 식사 공급, 소변줄 설치와 제거, 관장 등의 의료 행위는 사실상 간호사의 몫이지만 요양병원에서는 이 일의 대부분이 간병인들의 몫입니다. 간호사의 숫자가 그만큼 적은 거예요. 원래는 간호사들이 해야 되는데 가래가 끓을 때마다 일일이 와서 해야 되는데 그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간병인이 한다. 그럼 간병인이 한 것 같이 좋다. 만약에 이거 하다가 병원 안에서 감염되거나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냐. 그러면 그때서는 이제 의사나 간호사가 해요. 일상적인 돌봄 업무에 치료 업무까지 하고 있는 간병인. 그렇다면 간병인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걸까? 취재진은 일반인으로 가장해 간병인 파견업체인 한 간병인 협회를 찾았습니다. 네, 해보신 적은 없어요. 요양병원은 다른 거 없어요. 자격증은 똑같아. 지금 바로 가면 저 바로 취업되는 거예요? 바로 할 수 있어. 아니 뭐 네가 시간이 언제쯤 된다 그러면 그때 하면 되고. 언제 하고 싶어? 얼마 정도 받아요? 한 달에요? 24시간이라고? 생각보다 간병인 취업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뜻밖의 얘기를 꺼냈습니다. 월급에서 해비라고 해서 6만 원씩은 운영비로 우리가 써요. 왜냐면 간호사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돼요. 실제 우리가 간호사 월급을 줘요. 이제 우리 간병사들 잘 받았는데 음료수 같은 거 사다 주고 이런 거. 그 정도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회사가 많잖아요. 간병인 협회의 난립으로 병원에 계약하고자 하는 간병인 협회끼리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 중 한 업체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교육비 명목의 돈거래가 이뤄집니다. 이를 통해 병원 측과 간병인 협회 간 암묵적인 거래가 성사돼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환자들의 간병인 교체 요구가 쉽게 이뤄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환자가 간병인을 안 바꿔주면 문제 제기를 크게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다른 환자를 간병하던 간병사랑 바꿔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업체에 대해서는 서로 이권이 왔다 갔다 하는 관계라면 그 업체를 쉽게 바꾸지는 않겠죠. 한 통의 전화 제보로 시작한 요양병원의 문제는 취재 과정에서 다양하게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던 이유는 설계부터 엉성한 제도와 운영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취재진은 책임기관인 보건복지부를 찾아가 이런 구조적 문제에 대한 의견과 실질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기관이 몇만 개가 되기 때문에 요양병원 담당하는 부서, 요양병원 담당하는 조직이 있기는 사실 쉽지는 않고요. 요양병원이 지금 도입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는 환자 안전 차원에서 저희가 좀 접근해 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인권 문제로 해결할 수는 없는 걸까? 하지만 요양병원의 문제는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노인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행령상에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조사 대상이 노인 주거시설하고 노인 의료복지시설이에요. 지금 현재 인권위법하고 시행령상에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조사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취재진이 들여다본 요양병원의 현실은 암담했습니다. 물론 일부 요양병원의 문제지만 누구나 늙고 아플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피해자는 생기지 않으리라 기대해봅니다. 요양병원의 현 주소는 우리의 미래 주소입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 이 말 맞다나 노부모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자식 정성에만 부담 지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사회가 노부모 간병을 위해 요양병원 수를 늘리는 등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앞서 2차례에 걸쳐 보도했듯 일부 요양병원을 둘러싼 문제로 노인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면 요양병원 관리 감독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 아닐까요? 시사기획맥 오지혜입니다.